네, 안녕하십니까. 이로운 컴퍼니 대표이사 윤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바로 전 직장은 질환지교 시큐리티에 있었고요. 생성형 AI 보안을 위해서 회사를 새로 창업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지금 요새 작년부터 해가지고 생성형 AI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가 쭉 다녀보면 뭐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의 보안 담당자 아니면 경영자들은 우리 직원들이 생성형 AI를 쓰게 하고는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례로 소스 코드를 직접 만드는 개발 회사의 개발자들이 깃허브에서 코파일럿을 사용을 하면 보통 생산성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 결과도 있듯이 생성 AI를 굉장히 잘 쓰면 기업의 생산성이 극도로 높아진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죠? 항상 우리 경영진이나 보안 담당자가 생각할 때의 문제는 보안 이슈입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정보가 생성 AI 쪽으로 우리 직원이 뭔가 명령을 올렸을 때 유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생성 AI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생성형 AI를 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쓰게 하고 싶다라는 정책이 만들어지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챗GPT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변화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 서비스들 알아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보안 이슈들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럼 기업에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생성형 AI 나오기 전에도 AI는 있었죠. 예, 주로 이제 머신러닝이 있었고 챗봇도 있었고 했는데 챗GPT가 나오면서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허라는 영화인데요. 이걸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컴퓨터 시스템과, 즉 이제 인공지능과 제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화를 하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예, 이 대화 상대가 이제 컴퓨터임을 이미 알면서도 나의 모든 취향을 알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해를 해주고 점점 더 나의 개인 퍼스널라이즈도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되면서 내가 이제 이 컴퓨터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나올 때만 해도 이게 진짜 되겠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챗GPT가 나오고 챗GPT 음성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대화가 가능해지게 되었죠. 예. 여기다가 이제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여기 나오는 분은 페이스북 개발자인데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페이스북을 다니면서 내가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제 여기는 팀 미팅이 굉장히 많으니까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것을 상대방에게 이제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뭘 하냐면 챗GPT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보고 챗GPT한테 음성으로 받고 다시 그걸 또 피드백을 주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람 스스로도 현지인과 직접 대화하는 걸 미리 지금 연습을 하는, 그런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음성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아바타를 이용해서 아바타와 챗GPT가 지금 합성이 돼가지고 여기 나온 영상 이미지는 아마 은바페 이분이 누구죠? UFPC 나오는, 본과 직접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네, 뭐 생성 AI 서비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글로벌하게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67,200여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이제 웬만한 서비스들은 다 인공지능이 이제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There's an AI for that이라는 서비스에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그 AI 서비스들이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AI 서비스를 하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몇 가지만 분야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챗GPT와 같은 글쓰기, 텍스트 생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노바 AI나 아니면 빅토리나 뭐 딥브레인이나 아니면 최근에 나온 소라와 같은 동영상 제작 그런 그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잘 알려진 건 이제 미드저니, 뭐 그다음에 달리, 뭐 이제 이런 서비스, 그다음에 아도비에서 이제 파이어플라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이미지를 내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이미지로 이제 나오는 거죠. 굉장히 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생성하는 뭐 웨이브포머나 뭐 붐이나 뭐 스플래시 프로나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쪽에서는 뭐 휴민트나 뭐 크로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그 써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서비스들이고, 근데 실제로 뭐 지금은 제일 많이 그래도 활성화된 게 내가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가 튀어나오거나 텍스트를 넣으면 어떤 아무튼 멀티모달이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개인들은 뭐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생산성이 필요한 곳은 바로 기업이죠. 기업의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잘 쓰게 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게 하고 싶은데 보안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발생하는 보안 이슈는 이제 맥킨지가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정확성.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뭐 검색 엔진처럼 뭐 검색을 하고 뭐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럴듯한 것들을 붙여서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정확한 건 아니죠. 그래서 부정확성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보안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LLM이나 이런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저작권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오픈 AI에 엄청난 소송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 자세한 설명 이따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정확한 정보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호주의 어떤 시장이 이제 그 오픈 AI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자신이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챗GPT에서 이 결과를 내뱉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실제 내막을 보면 이 사람은 뇌물을 신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생성을 해 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 초에 발생했던 가장 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소스 코드를 올려가지고 우리 코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줘,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그 소스 코드에 에러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이제 그 오픈 AI 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글에서 이제 챗GPT한테 이제 프롬프트 이걸 제일브레이킹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정보를 막 넣어가지고 실제로 그 LLM에 들어있는 어떤 개인 정보나 아니면 학습된 데이터를 끌어내는 그런 것들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한 26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한 1만 개 이상의 훈련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된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 분쟁은 항상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소설가, 논피션 작가들이 막 소송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이슈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뉴욕 타임즈와 같은 신문사에서 왜 우리 기사를 가져다가 너희가 학습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결과로 제공하느냐, 이제 이런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를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입니다. AR. 이제 왜냐하면 생성형 AI를 쓰면 이런 그럴듯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엄청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럴듯하게.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 80개국이 아마 지금 대선 전국이죠. 예. 그 이런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런 딥페이크들이 엄청나게 그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 마약을 흡입하는 그런 딥페이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막 유포가 돼서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합성 사진이 확산이 돼서 하루 만에 4,700만 명이 그 X라는 플랫폼, 트위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걸 그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나 그다음에 그 MS의 나델라 그 이제 CEO가 이건 진짜 엄청난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이슈들을 이제 딥페이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기술들을 훨씬 더 강화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이게 아마 영국일 거예요. 영국에서 이제 어떤 이제 사용자가 택배를 못 받은 거예요. 택배를 못 받아가지고 택배회사 챗봇에다 막 이런 걸 물어봤는데 답변이 영 시원치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다가 사실 이것도 이제 프롬프트 제일 브레이킹 기술인데 몇 가지 이제 그 챗봇을 설득하는 프롬프트를 올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니네 회사 욕을 해줘. 그랬더니 이제 막 욕을 한 결과가 이제 나온 거를 캡처를 해서 트위터에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챗봇을 닫았어요. 이 택배 회사가. 왜냐하면 이렇게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그 생성 AI가 갖는 한 12가지 정도의 보안 위험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요. 근데 생성 AI에서는 특히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잘못해서 그 모델에 이게 학습이 되면 뜻하지 않게 내 정보가 엉뚱한 사람들한테 그냥 자동으로 공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생성한 그 IP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들이 학습이 되면 그 어떤 예를 들면 챗GPT가 그걸 학습했다. 물론 지금은 학습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되고 난 후에 다른 회사나 다른 사용자가 뭔가를 프롬프트를 올려가지고 결과를 받을 때 우리 회사의 중요한 소스 코드나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걸 만약에 회계나 재무 담당자가 뭐 그 회사 정보를 알아보겠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그 프롬프트를 올리면 이제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회사가 어디를 지금 눈여겨 보고 있구나 이런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AI가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과 잘못 만나면 이 보안 품질 문제가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거고 특히나 그 AI가 탑재된 서드 파티 앱을 만약에 썼는데 그 AI 서비스 자체가 보안 이슈를 갖는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AI 자체가 그 AI 행위를 뭔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게 프롬프트 인젝션인데 사실 우리가 LLM에다가 뭔가 명령을 내리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그 LLM을 이용해 가지고 얘가 업무 자동화를 하게 만들 건데 그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 올리는 프롬프트에 해커가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그 프롬프트 사이에다가 뭔가 그 자기가 원하는 행위를 끼워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자동화된 에이전트가 완전히 엉뚱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개인정보 이슈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개인정보 이슈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GDPR 이슈에 반드시 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작권 이슈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뭐 GitHub이나 아니면 뭐 챗GPT를 직접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를 만들었는데
얘 이제 이런 그 챗GPT나 뭐 챗GPT뿐만이 아니고 뭐 바드나 아니면 클로드 AI 같은 것들이 코드를 진짜 잘 생성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생성할 때의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가 그 입력해서 원하는 것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개발자가 주니어 개발자예요. 그럼 사실 코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원하는 그 정상적인 프로세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명확하게 프롬프트를 하지 않으면 그 취약성 있는 코드나 잘못하면 악성 코드가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생성형 AI는 편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어떤 컨텐츠가 해외로 나가면 그 편향성 때문에 문제가 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사실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뢰와 평판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AI도 역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LLM이 좀 비싸요.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좀 떨어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윤리나 규제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보시면 와스프 탑 10 for LL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LLM을 사용할 때 또는 LLM 서비스를 개발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그 보안 위협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출력, 데이터 그 학습 데이터 중독 공격, 그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취약성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정보나 뭐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 그다음에 플러그인들과 연동할 때의 문제들, 그다음에 과도한 기능을 부여해 가지고 원래 권한 이상으로 이제 그 AI 에이전트가 뭔가 실행을 하면 회사에 이제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원들에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뭐 딥페이크나 이런 것들을 걸르려면 사용자가 좀 세심히 뭔가 결과를 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결과 나온 그대로 뭔가 보고서를 만들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과잉 의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AI를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직접 사용하게 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AI의 사용 목적과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안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AI를 우리 조직 내에다가 그 도입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쓰려고 하면 우리가 진짜 그 얘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를 먼저 정의하는 그런 그 전제 작업들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얘가 잘못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위험이나 위협, 영향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이나 고객이 우리 생성형 AI를 쓸 때 아니면 외부의 생성형 AI를 쓸 때 한 개만 쓰게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개를 마음대로 골라서 쓰게 할 거냐 이런 정책들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챗GPT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챗GPT는 챗GPT 나름대로의 그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데 사실은 실제 쓰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프롬프팅을 하다 보면 진짜 그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예를 들면 제미나이는 검색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요약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클로드 AI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챗GPT는 두루두루 잘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서비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거는 뭐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께 자료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크게 뭐 그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생성형 AI를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 데이터가 생성형 AI 서비스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생성형 AI 서비스들은 우리 데이터를 앞으로 자기들이 모델 서비스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우리 기업에서는 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생성형 AI 서비스에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말았을 때 아니면 우리 서비스를 종료했을 때
그 모델에서 우리 데이터가 학습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옵트아웃 기능이 있느냐를 반드시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에서 이걸 활용 가능하게 하려고 이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정책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과 관련 정책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책을 위반했을 때 어떤 징계 조치가 있는지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안서약서 이런 거 쓰니까 거기에 AI 사용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한 줄 추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업로드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올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데이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자제하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생성형 AI를 쓰면 막 반말로 프롬프트 올리거나 막 욕을 하거나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 법률, 규정 준수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봤을 때 이게 생성형 AI가 이상한 결과를 뱉어줬다라고 할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났거나 이상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 어떤 윗선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 체계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쓸 때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공지하면 좋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생성형 AI가 요새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짜 AI 앱, 그다음에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주의해서 써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AI 도구 사용할 때 어떤 민감한 정보 아니면 그 개인 정보들은 입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AI가 생성한 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외부 소스로 먼저 검증하자.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생성형 AI 뭐 다 조금씩 써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어요. 많이 해소했다고는 하지만 가짜 정보가 만들어졌거나 할루시네이션이 있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다시 한번 검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는 그래도 챗GPT한테 야 네가 어떤 그 자료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참조한 그 URL을 같이 알려줘. 이렇게 하면 URL을 이렇게 알려는 주거든요. 근데 가끔씩 얘가 연결이 안 되는 페이지, 그러니까 지가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URL을 넣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결과에 대한 잠재적인 평행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평행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를 생성한다고 하면 뭐 여러분들 한번 보면 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쓰면 안 되는 뭐 그런 문장이야 이렇게 이제 알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해외하고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이고 해외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면 편향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질의를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컨텐츠가 실제로 해외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니?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런 문제 없니? 이슬람에서 이런 문제 없니?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개발자들은 AI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를 생성했는데 그걸 사용하기 전에 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건 보통 사람으로 하면 이제 코드 리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그거에 맞는 코드를 생성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이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큰 개발 회사의 한 개발자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전체 어떤 그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통 예를 들면 사람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짜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개발자가 악의를 품고 내가 어떤 행위를 어떤 그 키를 넣었을 때 트리거를 시켜서 예를 들면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어셈블리 코드를 짜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네, 그러면 그 코드를 어디 우리 시스템 안에 이렇게 넣는다면 나중에 이 직원이 퇴사해가지고
그 서비스의 트리거를 일으키는 뭔가 내가 입력을 했을 때 루트 권한을 획득한다. 이건 뭐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이겠지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프롬프트나 결과에 대해서 회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는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AI 도구를 허풍쟁이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AI는 거짓말쟁이니까 내가 한 번 더 검증하자라고 직원들한테 공지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생성형 AI를 이제 기업들에서 막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생성형 AI에 대한 보안을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한 3가지 정도 모델이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우저 익스텐션 타입입니다. 이게 뭐냐면 브라우저에다가 익스텐션을 까는 거죠. 플러그인을 까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플러그인은 우리 직원이 챗GPT에 들어갔어요. 그럼 챗GPT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막 올립니다. 거기에 개인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전화번호가 있거나 이메일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예, 어떤 식으로 차단하냐면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당신 프롬프트에 개인 정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차단할 거야. 이제 그만 쓸래? 아니면 이거 무시하고 쓸래?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얘의 장점은 챗GPT에도 붙고 뭐 제미나이 쓸 때도 붙고 클로드 할 때도 쓸 수 있고 뭐 그 미드저니 할 때도 쓸 수 있고 뭐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걸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툴이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아직 국내는 없고 해외에 있는데 해외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국내에 진출하려고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사용자가 뭔가 입력할 때 그 중간 프롬프트만 딱 맞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만약에 못 쓰고 이걸 계속 뭐 어떤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조금 변형해서 써보고 또 조금 변형해서 써보고 이렇게 하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앙 관리 툴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PI 타입입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쓰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없는 회사에서 쓰는 건 좀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생성 AI를 쓰고 싶은데 그 이제 API를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API를 가져다 쓸 때 이건 이제 그 랩드 API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챗GPT API를 그대로 쓰지 않고 랩드 API 여기서 제공하는 한번 보안으로 씌워진 API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챗GPT랑 똑같은 API를 쓰기는 쓰지만 내가 이걸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한번 어디를 갔다 오는 거죠. 그 보안 회사에 가서 필터링 한번 하고 문제가 없는지 결과 받은 다음에 챗GPT로 던지는. 그리고 결과도 한번 필터링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증을 받고 다시 이쪽 내부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거 장점이 있죠. 내가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막 개발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뭘까요? 항상 API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API의 포맷이 바뀌거나 뭐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계속 개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아니면 우리 회사의 인적 리소스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저희 회사 제품 소개도 좀 하려고. 네, 그 사실 저희 회사는 샌드박스 타입의 그 제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품이 나온 건 아니고 한 5월쯤 이제 그 MVP 버전이 나올 건데요. 이게 뭘 하는 거냐면 회사는 내부에다가 그 어플라이언스를 온프레미스 버전으로 이제 어플라이언스를 둡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 직원들이 로그인을 하면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화면들이 똑같이 뜹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구현해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사용자는 여기서 프롬프트를 막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입력된 프롬프트를 저희 중간에서 그 필터 엔진하고 그런 보안 모델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화 에이전트가 보내는 프롬프트면 그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도 저희가 판별을 하고, 그다음에 다국어로 이런 것들 보통 공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국어 탐지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지적 재산이 있는 코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판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금지한 문자열, 그다음에 기업 기밀 정보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정보가 있으면 개인 정보를 익명화하거나 가명화하거나 뭐 이렇게 블러 처리해가지고 실제 결과는 받아와야 되니까 개인 정보 다 숨기고 이제 결과를 받아올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만약에 뭐 어디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래,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그럼 회사명이 막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중간에서 이제 필터링을 해 줌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챗GPT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개의 생성 AI API들을 쭉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챗GPT 쓰고 싶냐, 아니면 뭐 제미나이 쓰고 싶냐, 클로드 쓰고 싶냐 이거 선택해가지고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내려오면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편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지된 문자나 금지된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코드가 내려왔는데 이게 불안정할 수도 있고, URL이 내려왔는데 악성 URL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그 개인정보 익명화해서 보냈으면 익명화 복구는 해줘야죠.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필터링을 해서 안전한 그 데이터를 우리 내부 직원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중간에서는 이제 그 사실은 관리 화면에서는 관리자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믿고 사실 직원들에게는 야 네가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우리 직원들이 안 쓰잖아요. 근데 신경 쓰지 말고 써. 대신 중간에서 우리가 다 필터링 해줄게. 그다음에 관리자도 편하게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이슈들을 관리자가 중앙에서 다 관리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에서 처리해주면 사실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저 명함 가져왔으니까 저한테 명함 필요하시면 받아가셔서 나중에 그 조금 더 자세한 정보나 그런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